샵사인 W44 대본. RAG만으로 부족할 때 로라, 킬로아레이로 나만의 특화 LLM 만들기. 안녕하세요. BIB입니다. 지난 영상들에서 AI에게 지식을 부여하는 방법을 다뤘습니다. RAG로 외부 문서를 검색하게 하고 MCP로 도구를 쓰게 하고 크로AI로 여러 에이전트가 협업하게 만들었죠. 하지만 여러분, RAG가 항상 충분할까요? 고객 문의를 처리하는 챗봇을 만든다고 가정해봅시다. RAG로 제품 매뉴얼을 검색하게 하면 기본적인 질문은 잘 대답합니다. 이 제품 보증 기간이 어떻게 돼? 같은 질문이죠. 하지만 지난주에 산 건데 환불 가능해? 영수증은 잃어버렸고 같은 복합적인 질문이 들어오면 RAG는 매뉴얼에서 환불 정책 문서를 찾아올 뿐 그 정책을 고객의 상황에 맞게 해석하지 못합니다. 이건 검색의 한계입니다. 모델 자체가 도메인 지식을 이해하는 게 아니라 문서를 찾아서 보여주기만 하니까요. 모델이 도메인의 맥락과 패턴을 학습하려면 파인튜닝이 필요합니다. 파인튜닝을 하면 AI가 내 회사 용어를 알아듣습니다. 그거 디플로이 안 했어 라고 해도 알아듣죠. 단, 퇴사하면 모델도 새로 학습해야 합니다. 오늘은 로라와 킬로아레이라는 기술로 적은 비용으로 나만의 특화 LLM을 만드는 방법을 다룹니다. 허깅페이스 생태계를 사용하고 실제 파인튜닝을 진행한 뒤 RAG와 비교까지 해봅니다. 먼저 RAG와 파인튜닝을 명확히 구분해야 합니다. 둘 다 AI를 똑똑하게 만드는 방법이지만 작동 방식이 다릅니다. RAG는 검색입니다. 질문이 들어오면 관련 문서를 벡터 데이터베이스에서 찾아서 모델에게 이 문서를 읽고 대답해라고 합니다. 모델의 지식이 늘어나는 게 아니라 매번 참고서를 펼쳐보는 거죠. 장점은 즉시 적용 가능하고 문서가 바뀌면 즉시 반영된다는 겁니다. 단점은 모델이 문서를 이해하는 게 아니라 요약하는 수준이라는 거죠. 파인튜닝은 학습입니다. 모델의 가중치를 직접 수정해서 도메인 지식을 모델 안에 내재화시킵니다. 고객 문의 패턴, 회사 용어, 업계 관행을 모델이 학습해서 문서를 검색하지 않아도 적절한 대답을 합니다. 장점은 응답 품질이 올라가고 추론 시간이 빨라집니다. 단점은 학습의 시간과 비용이 들고 데이터가 바뀌면 다시 학습해야 한다는 겁니다. 그러면 언제 RAG를 쓰고 언제 파인튜닝을 쓸까요? 간단한 기준이 있습니다. 정보가 자주 바뀌는가? 라고 물어보세요. 제품 가격, 재고, 뉴스처럼 매일 바뀌는 정보는 RAG가 맞습니다. 어떤 유형의 질문에 어떤 톤으로 대답해야 하는가? 같은 패턴은 파인튜닝이 맞습니다. 그리고 둘을 같이 쓸 수도 있습니다. 파인튜닝된 모델의 RAG를 얻는 거죠. 이게 실제 프로덕션에서 가장 흔한 구조입니다. 파인튜닝이라고 하면 모델의 모든 파라미터를 다시 학습시킨다고 생각하기 쉽습니다. 70억 개의 매개 변수를 가진 모델을 전체 파인튜닝하려면 최소 100GB 이상의 GPU 메모리가 필요합니다. A100 GPU 한 장이면 약 80GB인데 그걸 여러 장 써야 하죠. 비용이 감당이 안 됩니다. 여기서 등장한 게 로라, 그리고 그 경량화 버전인 킬로아레이입니다. 로라는 로우랭크 애대프테이션의 약자로 모델의 모든 파라미터를 수정하는 게 아니라 아주 작은 추가 파라미터만 학습시키는 방식입니다. 핵심 아이디어는 이겁니다. 모델의 가중치 변화를 저랭크 행렬로 근사하면 원래 파라미터 수의 1% 이하만 학습해도 비슷한 효과를 얻을 수 있다는 거죠. 킬로아레이는 여기에 한 발 더 나아갑니다. 원본 모델을 4비트로 양자화해서 메모리를 극적으로 줄이고 그 위에 로라 어댑터를 16비트로 학습합니다. 결과적으로 70억 파라미터 모델을 단일 GPU, 그것도 소비자용 RTX 3090이나 4090에서도 파인튜닝할 수 있게 됩니다. 비용으로 따지면 전체 파인튜닝이 수백 달러가 든다면 킬로아레이는 몇 달러면 됩니다. 구체적인 숫자로 비교해 보겠습니다. 나머 38B 모델을 기준으로 전체 파인튜닝은 약 120GB GPU 메모리가 필요합니다. A180GB 2장이죠. 시간당 약 $8니까 10시간 학습에 $160입니다.
반면 킬로아레는 같은 모델을 6GB GPU 메모리로 학습합니다. RTX 4090 1장이면 됩니다. 전력비 포함해도 10시간에 $5 이하죠. 30배 이상 비용 차이가 납니다. 이게 가능한 이유는 킬로아레이가 학습하는 파라미터가 전체의 0.1에서 1%에 불과하기 때문입니다. 나머지는 얼려두고 프로전, 추가 어댑터만 학습하는 거죠. 그런데 놀랍게도 성능은 전체 파인튜닝과 거의 비슷합니다. 도메인 특화 작업에서는 오히려 과적합을 방지하는 효과도 있습니다. 이제 직접 해봅시다. 고객 문의 자동 응답 모델을 만드는 시나리오입니다. 허깅페이스의 트랜스포머즈 라이브러리와 파프티, 비트스앤바이트를 사용합니다. 먼저 환경 설정입니다. 필요한 패키지를 설치합니다. 이 패키지들이 각각 하는 역할을 설명하겠습니다. 는 허깅페이스 모델을 로드하고 추론하는 핵심 라이브러리입니다. 는 로라 어댑터를 관리합니다. 는 삽입트 양자화를 담당합니다. 는 GPU 분산 처리를 도와주고 는 학습 데이터를 처리하고 는 파인튜닝 루프를 간단하게 만들어줍니다. 다음은 학습 데이터를 준비합니다. 고객 문의와 그에 대한 적절한 응답상이 필요합니다. 제이슨을 형식으로 준비합니다. 이런 식으로 최소 500개 이상의 데이터를 준비합니다. 데이터가 적으면 파인튜닝 효과가 없고 너무 많으면 과적합 위험이 있습니다. 시작은 500에서 2000개가 적당합니다. 이제 모델을 삽입트로 로드합니다. 나머 38B 모델을 사용하겠습니다. 여기서는 노어멜플로트 삽입트 양자화 방식입니다. 킬로아레이 논문에서 제안한 방식으로 일반적인 삽입트 양자화보다 정확도 손실이 적습니다. 는 양자화 상수 자체도 한 번 더 양자화해서 메모리를 추가로 절약하는 옵션입니다. 다음은 로라 설정입니다. 어댑터의 구조를 정의합니다. 은 로라의 랭크입니다. 높을수록 표현력이 올라가지만 메모리와 학습 시간도 늘어납니다. 8에서 64 사이가 일반적이고 16이 좋은 시작점입니다. 는 어댑터의 영향력을 조절하는 스케일링 팩터입니다. 보통의 2배를 사용합니다. 는 어디에 로라 어댑터를 붙일지 지정합니다. 어텐션 레이어의 프로젝션 행렬이 효과적입니다. 를 실행하면 트레인업에 13밀리언 아웃 오브 8빌리언 같은 결과가 나옵니다. 80억 파라미터 중 1300만 개만 학습하는 거죠. 0.26%입니다. 이제 학습을 시작합니다. 를 3으로 설정했습니다. 파인튜닝은 에포크가 많을수록 과적합 위험이 커집니다. 3에서 5 에포크가 적당합니다. 를 4로 설정해서 실제 배치 사이즈를 4 곱하기 4는 16으로 만듭니다. GPU 메모리가 부족할 때 유용한 기법입니다. 는 파인튜닝에서 중요한 하이퍼 파라미터입니다. 전체 파인튜닝보다 높게 1, 2, 4에서 5, 2, 4 사이를 씁니다. 학습이 끝나면 어댑터를 저장합니다. 이 어댑터 파일은 보통 50에서 100MB 정도입니다. 원본 모델 16GB와 비교하면 아주 작죠. 이 어댑터만 있으면 언제든 원본 모델 위에 올려서 파인튜닝된 모델을 재구성할 수 있습니다. 자주 발생하는 실수를 짚고 넘어가겠습니다. 첫째, 에러가 나면 를 줄이거나 배치 사이즈를 1로 낮추세요. 를 올리면 실제 배치 사이즈를 유지하면서 메모리를 줄일 수 있습니다. 둘째, 학습이 되는데 응답 품질이 안 좋으면 데이터 품질을 의심하세요. 파인튜닝은 데이터 품질이 양보다 훨씬 중요합니다. 500개의 정제된 데이터가 5000개의 노이즈 데이터보다 낫습니다. 셋째, 모델이 학습 데이터를 앵무새처럼 반복할 때는 에포크를 줄이세요. 3에포크로 과적합이 나면 1, 2에포크로 줄이는 게 낫습니다. 넷째, 학습 데이터의 형식이 일관되지 않으면 모델이 혼란스러워합니다. 모든 데이터를 같은 포맷으로 정제하는 데 시간을 투자하세요. 이건 가장 많이 간과되는 단계이지만 파인튜닝 성공을 가르는 핵심입니다. 이제 파인튜닝된 모델로 추론을 해봅시다. 어댑터를 원본 모델에 올려서 사용합니다. 실행하면
파인튜닝 전에는 영수증은 중요한 증빙 자료입니다. 라고 일반적인 답변을 하던 모델이 파인튜닝 후에는 영수증이 없으시면 결제 내역으로 대체 가능합니다. 마이페이지에서 결제 내역을 확인하시면 환불 접수가 가능합니다. 처럼 회사 정책이 반영된 구체적인 답변을 합니다. 이게 파인튜닝의 효과입니다. 이제 RAG와 비교해 봅시다. 같은 질문을 RAG 시스템에 물어보면 환불 정책 문서를 검색해서 가져옵니다. 구매 후 14일 이내 영수증 필요라는 원문이죠. RAG는 정확한 정책 텍스트를 제공하지만 영수증이 없으면 어떻게? 라는 후속 질문에 바로 대응하지 못합니다. 문서에 그 케이스가 없으니까요. 반면 파인튜닝된 모델은 학습 데이터에 영수증 분실 케이스가 있었다면 그 패턴을 학습해서 바로 대답합니다. 문서를 검색할 필요가 없으니 응답 속도도 빠릅니다. RAG는 문서 검색에 1에서 2초가 걸리지만 파인튜닝 모델은 즉시 응답합니다. 하지만 주의할 점이 있습니다. 파인튜닝된 모델은 학습하지 않은 새로운 정책에는 대응하지 못합니다. 이번 주부터 새로운 환불 정책이 적용됐어 라고 하면 RAG는 문서만 바꾸면 즉시 반영되지만 파인튜닝 모델은 다시 학습해야 합니다. 그래서 프로덕션에서는 두 방식을 조합해서 씁니다. 파인튜닝으로 기본 응답 패턴을 학습시키고 RAG로 최신 정보를 보완하는 거죠. 비용을 정리해 보겠습니다. 플루아레이 파인튜닝 전체 비용은 세 가지로 나뉩니다. 첫째, 데이터 준비 비용입니다. 고품질 학습 데이터 500개를 만드는데 전문가가 직접 작성하면 일주일 정도 걸립니다. 둘째, GPU 비용입니다. 알텍스 4090 기준 10시간 학습에 약 $5입니다. 클라우드 GPU를 쓰면 시간당 0.5에서 $1 정도죠. 셋째, 추론 비용입니다. 파인튜닝된 모델을 서비스하려면 GPU가 계속 필요합니다. 하지만 양자화된 모델은 단일 GPU에서도 충분히 서비스 가능합니다. 전체 파인튜닝과 비교하면 플루아레이는 데이터 준비 비용은 같지만 GPU 비용이 30분의 1 이하입니다. 클라우드를 안 쓰고 로컬 GPU로 가능하니까요. 그러면 언제 파인튜닝을 해야 할까요? 세 가지 신호가 있습니다. 첫째, RAG 응답이 문서를 그대로 읽어주는 수준에 머물 때, 모델이 문서를 이해하고 적용하는 게 아니라 검색된 텍스트를 요약만 할 때 파인튜닝을 고려합니다. 둘째, 특정 도메인 용어나 패턴이 반복적으로 나타날 때, 의료, 법률, 금융 같은 전문 도메인에서는 일반 LLM이 용어를 오역하거나 맥락을 놓칩니다. 셋째, 응답 속도가 중요할 때, RAG의 검색 지연이 서비스 품질에 영향을 준다면 파인튜닝으로 즉시 응답하는 구조가 낮습니다. 반대로 파인튜닝이 필요 없는 경우도 있습니다. 정보가 매일 바뀌는 경우, 데이터가 100개 미만인 경우, 그리고 도메인이 일반적인 경우입니다. 이럴 때는 RAG나 프롬프트 엔지니어링으로 충분합니다. 파인튜닝은 마지막 수단이 아니라 RAG로 해결이 안 되는 특정 문제를 해결하는 도구입니다. 비용 대비 효과를 반드시 계산하세요. 파인튜닝에 일주일을 투자해서 얻는 성능 향상이 프롬프트 수정 10분으로 얻는 향상보다 크지 않다면 파인튜닝을 할 이유가 없습니다. 마지막으로 한계를 이야기하겠습니다. 플루아레이는 모든 문제를 해결하지 못합니다. 모델이 근본적으로 알지 못하는 지식을 주입할 수는 없습니다. 파인튜닝은 이미 아는 지식을 특정 형식으로 출력하도록 조정하는 것이지 새로운 지식을 학습시키는 것이 아닙니다. 새로운 사실은 여전히 RAG로 보완해야 합니다. 이게 왜 둘을 같이 써야 하는지 이유입니다. 오늘 다룬 내용을 정리하겠습니다. RAG의 한계를 파인튜닝으로 보완하는 방법, 로라와 플루아레이로 적은 비용의 특화 모델을 만드는 방법, 그리고 RAG와 파인튜닝을 조합하는 전략까지 살펴봤습니다. 핵심은 어떤 도구가 더 좋은가가 아니라 어떤 문제를 해결하려 하는가입니다. RAG와 파인튜닝은 경쟁이 아니라 협력 관계입니다. 다음 영상에서는 이렇게 만든 AI 시스템을 프로덕션에 배포할 때 발생하는 보안 문제를 다룹니다. AI 시스템이 해킹당할 수 있다고요? 네, 됩니다. 다음에 만나요.